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 이건 오늘은 단도직입보다는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거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신 재미나다고 그런 얘기 계속 들어봤자 나중에 가면 다 골치 아픈 얘기 되더구만 이러고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 이건 뭐 채널 24K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분열이다. 우린 너무 분열을 심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또 선거철만 되면 그 분열이 아주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극성을 부리지요. 그 분열의 가지수도 무척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그 분열하는 종류를 따져보면 크게 하여튼 두 가지 정도는 꼭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주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자에 들어서 바짝 심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논쟁이라는 거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 오늘은 이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준 이야기거리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말, 이거 서양의 몇몇 학자들이 이 언어로다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면서, 물론 그들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은 몇몇 학자들이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언어들이죠. 좌파다, 우파다, 이건 진보고 이건 보수고. 그래서 인간은 마치 좌 아니면 우로 생각해야 되고 진보 아니면 보수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바보의 벽들에 갇혀버리게 된 그런 현상이 서구 사회에 아주 심하게 나타났고 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벼랑간 식민 시대로부터 광복의 시대로 구시대로부터 신시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부 주입식으로 들어온 또는 일부들에 의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수입된 것 같이 들어온 이러한 경향이라는 것, 이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사회 분단의 형태이고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이 말, 그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사실 그와 유사한 관념, 이것이 우리 사회에도 우리 조선의 민족사 속에도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을 이야기거리로 소설이라는 형태로 묶어낸 양반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거를 오늘 한번 다시 새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홍길동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테고 박지원의 이야기, 허생전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동의 얘기, 대감 집안에서 서얼자로 태어난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서름 속에서 자라나다가 참 기가 막힌 그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도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술의 도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불평불만 덩어리인 산적대거리들을 다시 재규합을 해서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 정치적 기득권, 재물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득권들, 이 세력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응징을 합니다. 가진 놈들에게 다 뺏어가지고 못 가진 자들에게 막 나눠주는 의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러저러한 인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륜을 수용하면서 아버지와 형님의 공고에 따라서 한나라의 병조판서까지 하고 그걸 그 권력을 끝까지 누리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일당들을 데리고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서
희망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떠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홍길동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은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판본이 따로 있습니다. 허균 선생이 지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허균 선생이 살았던 시절은 16세기인데 그 시절에 허균 선생이 지은 소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본이 100가지가 넘는 이본이 존재하는 어쩌면 일종의 민족 설화같이 되어 있는 이런 얘기죠. 또 하나 허생전이라는 게 뭡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18세기에 썼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한 얘기인데 허생이라고 하는 남산골에 이제 딸깍바리로 살던 선비가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배고프게 만드는 서방을 그냥 달달 볶는 만화님의 이제 지청구에 못 이겨서 그래? 그럼 내가 돈을 벌어오지. 이러고 이제 책상을 걷어치고 나서서 변부자한테 가서 이제 돈 좀 꿔주시오 나좀. 그 변부자도 참 멋쟁이에요. 그랬더니 돈을 탁 꿔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매점 매석이라는 기가 막힌 수법을 동원해서 떼돈을 벌죠. 명절 때 그 당시에 명절이면 어느 집에서나 제수값 마련해서 제를 지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계산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제수감을 그때 뭐 안성쯤이나 뭐 이쯤 됐겠죠. 거기에 앉아갖고 모조리 독점을 해서 사버립니다. 그러고 창고에 쟁여버리죠. 그 당시 경제 규모니까 뭐 그거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 일도 아니었겠죠. 그 한양에서 난리가 납니다. 제수감이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폭리를 남겨서 이제 돈을 법니다. 또 어떻게도 버나요? 그 당시에 양반들은 전부 이제 갓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갓이라는 게 뭡니까? 말총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말의 꼬랑지 털로 다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말총을 그냥 매점 매석을 해버리는 거죠. 양반들이 갓이 다 망가졌는데 갓을 고칠 수도 없고 새 갓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갓 가격이 완전히 금값이 돼버리죠. 이래서 또 떼돈을 법니다.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서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이 돈을 이제 가지고 변부자한테 가서 몇 배로다가 이제 갚습니다. 자, 그동안에 잘 썼습니다. 변부자가 또 멋쟁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왜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요? 나 그렇게 못 받아. 안 받아요. 그래도 이제 패대기를 치고 이제 멋지게 이제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도둑놈들을 전부 모읍니다. 도둑놈들을 모으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너와 같이 평생을 같이 살 여자를 짝을 져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살 돈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짝을 지어서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전국의 도둑들이. 그러고서 자기는 이제 무인도를, 큰 무인도를 하나를 사요. 글쎄, 그 큰 무인도가 어떤 것이었을지, 뭐 지금 강화를 샀는지, 거제 완도를 샀는지, 남해도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무인도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다 보냅니다. 너희들 이 돈 가지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아주 아름다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좀 살아봐라. 세상 괴롭히고 문제 만들고 제발 그러지 말고 세상의 문제덩어리들을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전부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서 이 세상도 깨끗하게 하고 그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자본의 선순환, 최고의 좋은 이제 자본의 용처를 마련해서 처분하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변부자의 추천을 받아서 당시에 어영대장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참 지금으로 생각해도 참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어영대장이 하나같이 여보 그건 지금 상황에서 못해. 아 그건 어려워. 그건 안 돼.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겁을 잔뜩 줘서 어영대장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남아있던 돈을 전부 바다에다 갖다 던져서 없애버리죠. 그리고는 아내와 홀연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허생전의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이제부터 저하고 좀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보시죠. 홍길동의 얘기를 현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분석하고 다시 구성해보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채널 24K에서 공산당 선언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의 얘기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부르주아지의 재산을 다 재산관계를 해체시키고 몰수해버려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의 독재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공산당의 목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길동이가 만든 조직이 뭔가요? 활빈당이. 프롤레타리아트 조직이죠. 공산당 조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탈을 당하고 벌벌 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르주아지죠. 홍길동의 이야기는 그대로 공산당 혁명론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몰수한 재산, 그건 뭐예요? 잉여가치 전부 몰수한 거잖아요. 잉여가치뿐만 아니라 통째로 잉여가치가 축적된 것까지니까 모든 재산을 이제 몰수하는 건데. 그래서 의적을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혁명을 완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을 벌벌 떨게 하는데 성공하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론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이후의 세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완성한 자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완성한 자들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 그래서 뭐? 혁명에서 그래서 뭐? So what?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지요. 그들은 전부 하루에 세 끼 금밥을 먹고 금옷을 입고 살게 되는지, 그들은 평생 병이라는 거 하나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지, 그들은 서로 제 옆에 있는 동지들을 위해서 지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인간들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혁명을 해야 돼라는 것만 얘기했지, 그 혁명을 왜 해야 되는지, 혁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 설명이 없죠. 지금 사회주의론자들이 얘기하는 평등의 이야기, 그냥 평등해야 돼라고만 이야기하지, 평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평등하면 인간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상가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죠. 그러면 좋을 거야 라는 거였죠. 그런데 홍길동이는 뭐를 보여줍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혼낼 사람들 혼내주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약자들 이렇게 도와서 이 정도 해주고 나면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인륜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라는 것이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던 자들, 그래서 나에게 그만큼 충성을 보였고 나의 오늘의 힘을 갖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만들어준 원천적인 세력들은 내가 그들을 또다시 무언가로 보상해야 돼. 그래서 희망의 나라로 나는 그들과 함께 떠나야 해. 내가 여기에 계속 있는 한 나의 이러한 논리는 완성이 되지 않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So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그것이 중요했죠. 이렇게 해서 권선징악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륜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하게들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나?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허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생이 한 그 행위가 다 뭡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죠. 시장주의 논리입니다. 정보를 독점한 자가 돈도 그만큼 더 많이 버는 것이고, 독점적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핵심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인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이놈들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얘기 열심히 하고 균형 이론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죽어라고 경쟁을 하면 그 결과는 그건 뭔데? 그러면 인간들의 어떤 삶이 만들어지는데? So what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균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그 균형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모든 것의 균형의 종점, 균형의 궁극적 형태는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순간 생명이라는 것은 동작하지 않죠. 그럼 자본주의는 그걸 지향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는
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궁리하지 않는 돈을 모으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허생이는 웅변으로 가르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변부자 같은 사람 뭡니까? 금융업자죠. 지금 현재 개념으로 하면. 금융업자도 이렇게 멋있는 금융업자가 돼야 되고, 돈을 버는 이 자본가도 이렇게 쓸 줄 아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런 목표를 가진 인간이 되어야지 자본주의에 답없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걸 그 시대에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분들께서는. 우리 조상들은 항상 그러한 실용주의, 현실주의, 현실성 여기에서 눈길을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리공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주목했던 거죠. So what에 대답해야 한다. 이게 서양에서 사회주의가 정형화되기 전에 공산주의라는 선언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나오기 전에 200년도 더 전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이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그 논리구조가 초기에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소설로 이미 그려낸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서 이 나라 5천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준 소설책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서양적인 이데올로기, 그 노예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오늘을 우리는 좀 정말로 치열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홍길동전하고 허생전이라도 잘 읽으세요. 그리고 So what에 대한 대답이 없는 그러한 언어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가슴 깊이 한번 좀 느껴보시기를 권합니다.